혜성시 하이청시의 경제를 주름잡는 무화그룹 우허지투안의 회의실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룹의 젊은 총수 모유하는 싸늘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그룹의 주력 사업이었던 해외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래서 이 손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들 모유하의 목소리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실에 모인 중역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던 한 남자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데이터에 명백한 허점이 보이는데 그걸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거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회의실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회사 비품실 직원 복장을 한 젊은 남자 차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태연하게 커피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흑금 인터내셔널, HA진 인터내셔널의 젊은 이사이자 이번 플랜트 사업의 주요 파트너인 곽태호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저 자식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 당신 지금 우리 회의 내용 엿들은 거야. 곽태호는 혜성시의 신흥재벌 곽씨 가문의 외아들로 아나무인하고 오만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무화그룹에 떠넘기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모유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민준을 쏘아보았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죠? 데이터에 허점이 있다고요. 차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나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보고서의 데이터는 명백히 조작되었거나 혹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 투자 대비 예상 수익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일개 비품실 직원이 그것도 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 보고서에 대해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다니. 대부분의 중역들은 그를 미친놈 취급하며 혀를 찼지만 모유하의 표정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차민준의 눈빛에서 어떤 확신과 함께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곽태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내까짓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저 보고서는 우리 흑금 인터내셔널 최고의 분석팀이 작성한 거야. 내 놈이 감히 그걸 의심해. 그는 당장이라도 차민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하지만 차민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곽태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최고의 분석팀이 이런 어설픈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면 그 팀은 당장 해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무화그룹에 손실을 입히려 한 것이겠지요. 뭐라고 이 자식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곽태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모유하는 손을 들어 곽태호를 제지했다. 그녀는 여전히 차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데이터의 허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 이름은 차민준입니다. 그리고 저 데이터의 문제점은?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직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와 함께 어떤 냉철한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자본 유입과 지출 흐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단기적인 수익률을 부풀리고 장기적인 리스크는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3일 안에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아마도 무화그룹이 뒤집어쓰게 되겠죠. 그의 분석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중역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보고서의 수치가 이상하다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곽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민준의 지적은 정확히 그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부실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 무화그룹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헛소리 내놈,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저놈 당장 끌어내. 곽태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모유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차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물었다. 차민준 씨,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해결책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차민준은 모유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님. 다만 그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뿐이죠. 그 순간 모유하는 직감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어쩌면 지금의 위기에서 무화그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좋아요, 차민준 씨. 당신 말을 믿어보죠. 지금 당장 나랑 내 사무실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하겠습니다. 곽태호는 그런 모유하의 결정에 경악했지만 감히 그녀를 막아설 수는 없었다. 그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인 눈으로 회의실을 나서는 모유하와 차민준의 뒷모습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정체불명의 비품실 직원 하나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차민준의 등장은 몰락 직전에 무화그룹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일까?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폭풍의 전조일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10년 전 상경 샹징의 비즈니스 세계를 뒤흔들었던 한 천재의 귀환을 알리는 서곡처럼 모유하의 대표 집무실은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차민준을 사무실 안쪽에 응접 테이블로 안내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했다. 평범한 비품실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방금 전 회의실에서 보여준 통찰력은 너무나도 비범했다. 차민준 씨라고 했죠. 모유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한 데이터의 허점과 해결책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군요. 만약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고 이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죠. 하지만 반대로 나를 기만하려 했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것이라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차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역시 혜성시 재계의 잔혹한 경쟁 속에서 젊은 나이에 무화그룹을 이끌고 있는 여성 총수다운 배포였다. 대표님, 제가 감히 대표님을 기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흑금 인터내셔널과 곽태호 이사가 어떤 방식으로 무화그룹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곽태호가 제출한 보고서의 수익률 곡선이 단기적으로는 급상승하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며 막대한 투자 손실을 야기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 사용된 각종 경제 지표와 시장 전망 데이터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논리적이어서 모유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모유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곽태호와 흑금 인터내셔널을 너무나도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사실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성을 가진 사기 행각입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곽태호가 과거 다른 기업들과의 거래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던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모유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눈앞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차민준 씨, 이미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문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흑금 인터내셔널에게 역으로 한 방 먹일 수도 있고요. 한 방 먹인다니요. 곽태호 이사는 아마도 무화그룹이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 그때 헐값에 무화그룹의 핵심 자산을 인수하려 들겠죠.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일 겁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수 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민주는 모유에게 대담한 역제안을 제시했다. 곽태호가 조작한 데이터를 역이용하여 마치 무화그룹이 심각한 자금 위기에 처한 것처럼 연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흑금 인터내셔널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동시에 다른 경쟁사들에게는 무화그룹의 알짜 사업 부문을 매각할 것처럼 정보를 흘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곽태호는 초조해질 겁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무화그룹을 손쉽게 삼키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이 무화그룹의 눈독을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유하는 민준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판 전체를 뒤엎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부담도 큰 도박이었다. 만약 곽태호가 우리의 의도를 눈치챈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표님.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방역을 시도하느냐. 선택은 대표님의 몫입니다. 모유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차민준이라는 남자를 처음 보았고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알 수 없는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분석과 전략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좋아요, 차민준 씨. 당신의 계획대로 한번 해보죠. 대신 이 일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내 특별 보좌관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십시오. 성공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보상이든 약속하겠습니다. 보상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일단 이 위기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차민주는 하루아침에 비품실 직원에서 대표이사 특별보좌관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 소식은 회사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마동식과 같은 기존 세력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박채영, 저 계집애가 드디어 미쳤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르는 자식에게 저런 중책을 맡기다니. 하지만 오히려 잘된 건지도 몰라. 저놈이 일을 망쳐주면 자연스럽게 내 차례가 올 테니. 마동식 안이 가짜 막는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박채영이 신임하는 능력자 선배님으로서
차민준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 뻔했다. 한편 권지훈 아니, 진짜 마크로서의 삶을 시작한 DS그룹의 강서연 대표는 혜성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그가 과연 몰락 직전의 태양그룹 아니 이제는 이름만 남은 무화그룹을 구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차민준,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지? 강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혜성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조만간 그와 직접 마주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태양그룹 아니 무화그룹의 운명은 이제 차민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곽태호라는 강력한 적과 마동식이라는 내부의 방해꾼, 그리고 강소연이라는 미지의 경쟁자까지. 험난한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10년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뜨거운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차민준이 모유화 대표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무화그룹 내부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그룹의 오랜 중역이자 국내 영업부를 총괄하던 마동식 상무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차기 대표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믿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젊은 놈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채고 있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 대표님, 정말 저런 애송이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기실 겁니까? 경력도 배경도 불분명한 자입니다. 이러다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동식은 모유화를 찾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모유화는 차갑게 대답했다. 마 상무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차민준 씨의 능력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은 제가 집니다. 마 상무님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나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식은 분을 사기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험한 계략이 서려 있었다. 그는 차민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한편 차민준과 모유하는 곽태호와 흑금 인터내셔널을 향한 방역 작전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민준의 지시에 따라 무화그룹은 의도적으로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대규모 자금 이탈, 주요 계약 해지설, 심지어는 부도 위기설까지. 혜성시 금융가는 무화그룹의 위기설로 떠들썩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실제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마동식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 했다. 보십시오. 대표님, 저놈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장 저놈을 해임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유하는 차민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는 민준의 지시대로 곽태호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미팅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절박함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이 제시한 방역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곽태호는 예상대로 의기양양하게 미팅에 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무화그룹이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했고 이제 그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팅 장소에 나타난 모유하와 차민준을 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모 대표님 꼴이 말이 아니시군요. 진작에 제 충고를 들었어야죠.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저 여자 옆에 붙어 있는 건가? 차민준 씨, 곽태호는 민준을 조롱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곽 이사님이야말로 너무 기세등등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게임 하하하. 이게 게임으로 보이나 이미 승패는 결정됐어. 무화그룹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곽태호는 광소를 터뜨렸다. 그는 모유에게 가혹한 조건이 담긴
자금 지원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에는 무화그룹의 핵심 자산과 경영권을 담보로 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다. 모유하는 계약서를 읽고 분노했지만 민준의 눈짓에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힘겹게 말했다. 곽 이사님,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양보 지금 나랑 흥정하자는 건가? 싫으면 관두시든가. 어차피 당신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을 텐데. 곽태호는 더욱 오만하게 나왔다. 바로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곽 이사님, 그렇게 확신하시는 걸 보니 저희가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곽태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민준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사실 최근 저희 무화그룹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다른 해외 투자 컨소시엄에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물론 흑금 인터내셔널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만약 곽 이사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제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모르는 다른 투자 컨소시엄이라니. 만약 그들이 정말로 무화그룹에 투자한다면 자신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말이 허풍인지 아닌지 가늠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민준은 그런 곽태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사실 그가 언급한 해외 투자 컨소시엄은 아직 실체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숨겨진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몇몇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을 시작한 상태였다. 그가 과거 미스터 M으로 활동하며 쌓아 올린 국제적인 인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은밀한 채널을 통해 무화그룹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으며 흑금 인터내셔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을 혜성시 금융계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곽태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화그룹을 손쉽게 삼키려던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동시에 눈앞의 차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구심도 점점 더 커져갔다. 저놈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결국 곽태호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자금 지원 조건의 일부를 완화하고 경영권 담보 조항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물론 여전히 무화그룹에게는 불리한 계약이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었다.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모유하는 민준에게 감탄과 함께 의문을 표했다. 차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그 해외 투자 컨소시엄이라는 거 정말 있는 건가요?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없지만 곧 생기게 될 겁니다, 대표님.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모유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미스터리한 남자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곽태호는 이번 일로 인해 차민준에게 더욱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내부의 적인 마동식 역시 호시탐탐 그들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혜성시의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차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는 1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발톱을 조금씩 드러내며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곽태호와의 위태로운 계약은 일단 성사되었지만 무화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이었다. 차민준의 파격적인 행보와 모유하 대표의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은 기존 임원들, 특히 마동식 상무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마동식은 차민준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대표님, 차민준 그자는 아무리 봐도 수상합니다.
갑자기 나타나 그룹의 중책을 맡더니 이제는 곽태호 이사와 위험한 거래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이러다 정말 회사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동식은 거의 매일같이 모유하를 찾아와 차민준에 대한 험담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는 다른 이사들을 규합하여 차민준의 해임과 모유하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모유하는 이런 내부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차민준을 믿었지만 그의 정체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다. 한편 차민준은 마동식의 방해 공작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곽태호와 흑금 인터내셔널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미스터 M으로서의 비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흑금 인터내셔널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동시에 무화그룹에 실제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새로운 해외 파트너들을 물색했다. 그의 움직임은 은밀했지만 치밀했고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시 상류층 사교계의 중심인 한 호텔에서 열린 자선 파티에 모유하와 차민준이 함께 참석했다. 이 파티는 혜성시의 모든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고 모유하는 차민준을 자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대동함으로써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의 모유하와 평소의 허름한 모습과는 달리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차민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화제였다. 특히 차민준에게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기품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단순한 비품실 직원 출신이 맞는지 의아해했다. 곽태호 역시 파티에 참석해 있었고 그는 차민준과 모유하를 발견하자마자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모 대표님, 이런 자리에서까지 저런 듣보잡을 데리고 다니시다니 취향 한번 독특하십니다 그려. 차민준이 막 반박하려던 순간 파티장 입구에서 한층 더 큰 소란이 일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신이 강림한 듯한 압도적인 미모와 우아한 자태로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저분은 상경단 씨 가문의 영예 단지연 아가씨 아니십니까? 누군가가 놀라움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단지연.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 수도인 상경 샹징에서조차 최고의 명문가로 꼽히는 단씨 가문의 외동딸이자 빼어난 미모와 천재적인 사업 감각으로 일찍부터 사교계와 재계의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가 예고도 없이 혜성시의 자선 파티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유하 역시 단지연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단씨 가문은 무화그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세력이었고 단지연은 그녀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모두를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단지연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망설임 없이 한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낀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차민준이었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단지연은 마치 오랜 연인을 만난 듯 다정한 목소리로 차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파티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다. 상경 최고의 셀러브리티 단지연과 혜성시의 미스터리한 인물 차민준.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이며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추측이 난무했다. 차민준은 갑작스러운 단지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 그가 지우고 싶었던 상경에서의 삶과 깊숙이 연결된 인물이었다. 10년 전 차씨 가문이 몰락하기 직전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약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가문의 몰락과 함께 그들의 관계도 비극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다. 지연 양,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민준이 어색하게 물었다. 어쩐 일이냐니요?
당연히 내 약혼자 만나러 왔죠. 단지연은 짓궂게 웃으며 민준의 팔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감히 누가 내 남자를 괴롭히는지 구경하러 왔고요.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곽태호와 그리고 민준의 옆에 서 있는 모유에게 향해 있었다. 곽태호는 단지연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단씨 가문은 흑금 인터내셔널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대였다. 모유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차민준에게 약혼녀가 있었다니. 그것도 상경단씨 가문의 단지연이라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질투였을까 아니면 상실감이었을까. 단지연의 등장은 혜성씨의 새로운 폭풍을 몰고 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차민준의 아군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적일까. 그리고 그녀의 등장은 차민준과 모유와의 관계 그리고 무화그룹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차민준은 직감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상경의 거대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혜성씨 자선 파티장은 단지연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차민준과의 약혼자 선언으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곽태호는 단씨 가문의 위세에 눌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술렁였다. 모유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차민준과 단지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파티가 끝난 후 차민준은 단지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준 씨. 아니, 이제는 차민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단지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연 양이야말로 여전하군요. 예고 없이 나타나서 사람 놀라게 하는 건. 민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보고 싶었어요, 당신. 단지연의 직설적인 고백에 민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차씨 가문이 몰락하고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연 양. 지금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고 당신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민준은 선을 그으려 했지만 단지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새로운 삶 혹시 저기 있는 모유아 대표 말인가요? 단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민준 씨, 당신은 내 약혼자였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그 약혼을 파기한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지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 그리고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차민준 그 자신이었다. 그녀가 혜성시에 온 진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단순히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씨 가문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민준은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한편 모유하는 단지연의 존재로 인해 심란함을 감추지 못했다. 차민준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그의 아름답고 강력한 약혼녀는 그녀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차민준의 과거와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도 차민준은 무화그룹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곽태호와의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그룹 내부에서 자신과 모유아 대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동식 상무가 있었다. 마동식은 차민준의 등장으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더욱 노골적으로 사보타주를 시도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해외 바이어들에게 무화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는 등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차민준을 실각시키고 모유와 대표의 신임을 잃게 만들어 자신이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차민준은 미스터 M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동식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그는 마동식이 과거부터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또한 마동식이 곽태호와 내통하며 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고 이번 플랜트 사업 실패를 유도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무화그룹의 임시이사회. 마동식은 이 자리에서 차민준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비난하며 그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미 몇몇 이사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마동식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민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더 이상 차민준 특별보좌관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우리 그룹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그를 해임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차민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모유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차민준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차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마동식 상무님, 아주 열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회사 발전에 쏟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이사진들 앞에 공개했다. 마동식의 횡령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곽태호와의 비밀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마동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건 모함이야. 저놈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라고 마동식은 발악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유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동식에게 말했다. 마동식 상무,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녀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마동식을 연행하도록 지시했다. 마동식은 끌려나가면서까지 차민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시대는 이미 끝난 뒤였다. 무화그룹 내부의 가장 큰 암초가 제거된 순간이었다. 이사들은 차민준의 능력과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모유하는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녀의 등장은 상경사대 가문과의 본격적인 대립을 예고하는 신호탄일지도 몰랐다. 이사회 다음 날 단지연이 차민준을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다. 민준 씨, 이제 혜성시에서의 당신의 입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연 양, 단지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되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복수를 돕기 위해서도요. 상경 4대 가문, 특히 우리 할아버지와 방천화 그놈들에게 당신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거예요. 그러니 다시 내 손을 잡아요, 민준 씨. 우리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녀의 제안은 매혹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녀는 과연 진심으로 그를 돕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를 이용하여 단씨 가문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또 다른 야심을 품고 있는 것일까? 차민준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또다시 거대한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단지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차민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단씨 가문은 상경 4대 가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고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지연양 당신의 제안은 고맙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당신과 나는 과거에 약혼한 사이였지만 그것은 이미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문 역시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원한이 있는 곳이고요. 단지연은 민준의 망설임을 예상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민준 씨. 당신이 우리 가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단씨 가문이 철옹성은 아니랍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단씨 가문 내부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자신 역시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연합을 통해 가문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민준의 복수를 도움으로써 과거 차씨 가문에 저질렀던 과오를 바로잡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론 내 제안에는 조건이 있어요. 단지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의 복수가 성공하고 당신이 상경에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게 되면 그때는 나와 다시 약혼하고 단씨 가문과 차씨 가문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민주는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제안이 거부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경 4대 가문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고 단지연과 단씨 가문의 일부 세력은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모유아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단지연의 존재와 그녀가 민준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민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모유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단지연 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준은 굳이 숨기지 않고 단지연의 제안에 대해 털어놓았다. 모유아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거예요, 민준 씨.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는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그런 모유하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복수와 거대한 적들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며칠 후 혜성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경 4대 가문의 대표단이 혜성시를 공식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혜성시 경제발전 협력 및 투자 유치라고 발표되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차민준과 무화그룹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표단의 수장은 방씨 가문의 방천화였다. 그는 과거 차씨 가문을 몰락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로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등장은 혜성시에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을 예고하는 듯 했다. 때마침 무화그룹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고 혜성시의 모든 유력 인사들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방천화와 상경 대표단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행사 당일 무화그룹 본사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모유하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차민주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방천화와 상경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천화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주변에서는 숨막히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차민준과 모유아를 쏘아보았다. 모유아 대표, 그리고 차민준 씨라고 했던가 방천화가 비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화그룹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변변찮지만 우리 상경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 그의 말과 함께 부하들이 거대한 상자 하나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차씨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부러진 검 한 자루였다. 그것은 과거 차민준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검이었다. 연 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천화의 행동은 명백한 모욕이자 협박이었다. 모유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민준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부러진 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방천화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방천화 씨, 당신의 선물 잘 받았소. 하지만 이 검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벼려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그 칼날이 향할 곳은 바로 당신들이 될 것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용광로처럼 이글거렸고 그 기세에 눌려 방천화조차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단지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당당하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민준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고는 방천화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방천화 어르신 혜성씨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차민준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연의 등장은 방천화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단시 가문이 차민준 편에 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었다. 혜성시의 밤하늘 아래 차민준과 그를 둘러싼 세력들, 그리고 상경 4대 가문의 거대한 음모가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차민준은 단지연의 손을 잡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무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천화의 모욕적인 선물과 차민준의 당당한 응수, 그리고 단지연의 예기치 못한 등장은 모든 하객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방천화는 단지연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단지연 아가씨, 오랜만이구려. 하지만 이건 우리 방씨 가문과 차민준, 그리고 무화그룹 사이의 일이요. 단씨 가문이 함부로 끼어들 문제는 아닌 듯한데 함부로 끼어들 문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방 어르신. 단지연은 차민준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방천화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민준 씨는 제 사람입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곧 우리 단씨 가문 안이 저 단지연을 건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파격적이었다. 상경 4대 가문 중 하나인 단씨 가문의 영예가 몰락한 가문의 후예이자 이제 막 혜성시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차민준 편에 서겠다니.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차민준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선 단지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10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오해와 엇갈림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방천화 씨, 당신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소. 차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 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는 말이오. 내 놈이 감히 방천화가 격노하여 소리치려던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는
흑금 인터내셔널의 혜성시 지사장인 정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흑금 인터내셔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이 정현우에게 집중되었다. 흑금 인터내셔널의 진짜 주인,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혜성시 경제계의 미스터리 중 하나였다. 정현우는 차민준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흑금 인터내셔널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정한 리더이신 미스터 M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짓으로 연 회장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미스터 M이라는 이니셜과 함께 흑금 인터내셔널의 심볼인 검은 용 문양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차민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흑금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혜성시 경제의 숨은 지배자, 그리고 지난 10년간 상경사대 가문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워온 진정한 영웅, 바로 차민준, 아니 무명 우밍 선생이십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차민준이 그저 평범한 비품실 직원 혹은 모유화 대표의 미스터리한 보좌관으로만 알려졌던 그가 사실은 흑금 인터내셔널의 진짜 주인이자 전설적인 미스터 M이었다니. 방천화를 비롯한 상경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존재를 얕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흑금 인터내셔널은 이미 상경 4대 가문의 자금줄을 서서히 잠식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모유아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차민준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차민준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분노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상경 4대 가문, 그리고 방천화 씨. 당신들이 내 아버지와 우리 차씨 가문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소.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10년간 나는 당신들의 부패와 탐욕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수집했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겠소. 스크린에는 상경 4대 가문이 저질렀던 각종 비리, 정경유착 불법 자금 조성, 그리고 차씨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꾸몄던 추악한 음모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방천화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절망감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상경 대표단 역시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차민준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오늘부로 상경 4대 가문의 시대는 끝났소. 당신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들이 부당하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오. 이것이 바로 정의요. 그의 선언과 함께 연 회장 밖에서는 검찰과 경찰 병력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들은 상경 4대 가문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혜성시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차민준은 단지연과 모유하와 함께 연 회장을 나섰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긴장감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단지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드디어 당신의 복수가 끝났군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 양.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죠. 저 더 이상 부당한 힘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말입니다. 모유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차민준 씨, 아니 미스터 M.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화그룹 역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혜성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웠다. 과거의 어둠은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몇 년 후 차민주는 단지연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는 흑금 인터내셔널과 무화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그의 이름은 존경받는 경영자이자 시대를 바꾼 혁신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의를 향해 나아간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